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 그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는데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 정의역이 어떤 한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여기 특정한 정의역 하나를 잡아서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것을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함수값이 어딜 향해 가느냐. 그러니까 오른쪽 우극한에서는 이렇게 오고 좌극한에서는 이렇게 오고 결국 그들이 향해 가는 점이 요 점이다. 그러니까 요 점이 a에서의 함수값이 되니까 fx는 fa. 그래서 이렇게 x가 어떤 값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치역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지, 그러니까 얘는 가까이 가는 값, 이걸 적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지.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an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서 일반항이 n분의 1일 때 이 수열이 계속 진행을 하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지를 보는 게 수열의 극한인 거야. 그래서 초항은 1이고 둘장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이 계속 커지면은 결국 분모는 계속 커지고 그거 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점점 0을 향해 가겠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봐도 여기가 n이 되고 1, 2, 3, 4. 여기서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의 n은 항번호기 때문에 자연수겠지. 1부터. 그러면은 그리고 세로축을 an이라고 얘기를 하면 1일 때는 1,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5일 때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해갖고 계속 작아지지만 그 값이 0이 되지는 않지. 그렇게 0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갈 때, 그때 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기호로 똑같이 함수의 극한처럼 리미트를 쓰고 여기다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가 정의역이 오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여기 항번호가 온다. 무한히 갈 때 여기다가 일반항을 적어주면 돼. an. 그것은 똑같이 가까이 가는 거 적는 거니까 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 n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n분의 1은 0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래서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함수의 극한은 여기에 정의역이 오는 거고, 수열의 극한은 여기에 항 번호가 오는 거지. 뭐 1항, 2항, 3항.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진행할 때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 가는 값이 하나로 정해질 때, 꼭 하나여야 돼. 하나로 정해질 때 그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0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여라라는 얘기는 이 어떤 하나로 향해 가는 값을 구하거나 점점 가까이 가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수열 중에 특별히 상수 수열이 있어. 상수 수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그냥 계속 초항도 둘 계속 2만 똑같이 나오는 수열이지. 이런 수열을 상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극한값은 가까이 가는 값은 아니지만 그 똑같이 하나만 나오는 값은 그 하나의 값 그 자체를 수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우. 그리고 이번에는 뭐 an이
뭐 n이다. 그럼 얘는 초항이 1, 둘째 항이 2, 셋째 항이 3, 4 해갖고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무한대까지 계속 커지겠지.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실제 그 n을 써주고, 얘는 이제 가까이 가는 각이 없이 계속 커지잖아. 이렇게 무한대라고 써주고, 이거는 발산한다. 이 경우는 수렴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수열이 발산하는 경우는 또 뭐도 있냐면은 이번엔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경우를 보면은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둘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과 1이 반복되는 경우 있지. 이 경우는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것은 진동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지. 근데 얘도 결국은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진동한다를 그냥 발산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또 어느 경우가 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경우는 초항이 마이너스 2, 둘째 항이 4, 셋째 항이 마이너스 8, 넷째 항이 16,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진동하기, 그러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진동하기는 하는데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동한다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였다가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 16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점점 폭이 커지지. 점점 이렇게. 이런 것도 진동한다라고 하고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는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처음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에 좀 줄어서 4분의 1이었다가 좀 더 줄어서 마이너스 8분의 1, 다음에 16분의 1 해갖고 진동하는 게 점점 줄어들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0을 향해 가게 되지. 이런 경우는 진동하는 모양은 갖추지만 그 얘네들이 점점 어떤 하나의 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하니까 얘는 0 쓰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결국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어쨌든 하나의 값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 하나 뭐 두 개의 값이 두 개 이상의 값이 나온다거나 계속 커진다거나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발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그래서 예로 뭐 몇 개 문제를 봐보면은 뭐 다음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항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얘가 점점 0을 향해 가지. 항이 커지면. 그러니까 얘를 수열 한번 나열해보면 1, 초항은 1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은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 1 더하기 3분의 1, 다음 항은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1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계속 작아지잖아.
얘는 결국 0을 향해 가겠지. 그냥 결론적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1을 향해 가겠다. 이런 얘기. 자, 이것을 기호로 쓰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은 1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수렴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 얘가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게 계속 커질 테니까 뭐 계속 커지는 거에다 1 더해도 계속 커지는 거지. n 더하기 1. 얘는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하고 발산하겠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중요한데 밑에는 계속 커지잖아. 밑에는 계속 커지는데 위에가 진동이지. 밑에는 계속 커지는데 위에가 진동.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가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밑에가 계속 커지면 얘는 극한값이 0인 거야. 한번 나열해보면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둘째 항이 2 넣으면 2분의 1이고 셋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넷째 항이 4분의 1. 그래서 아까 예를 든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진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작아지는 요런 경우.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결국 제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n제곱은 0이다. 써주면 되고 요 같은 경우가 아까 요 경우처럼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겠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무한대는 아닌데 진동 발산하겠지. 발산한다라고 적어도 돼. 이렇게. 이런 수열에 대해서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듯이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하면이야. 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될 때 수렴하면 그리고 그 수렴값을 얘 수렴값 알파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베타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함수 극한하고 거의 똑같은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빼기 bn은 이게 이제 나눠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퀄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변이 왼쪽처럼 뭉쳤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함수 극한에서 했듯이.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곱하기 an은 상수 앞으로 나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래서 이게 k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기지. 얘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bn 얘는 알파 베타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역시 나눠 써서 함수 역한하고 똑같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래서 얘를 이제 베타분의 알파를 쓸 수 있는데 이때 단 수학에서 분모가 제로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면 안 되고 베타가 0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성질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데, 그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지만 이 전제 조건이 수렴할 때야. 수렴할 때만 분배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할 수 없으면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어느 하나라도 수렴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듯이. 그래서 아까 사실은 문제 풀 때 이 문제도 잠깐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 AN을 1이라고 보고 BN을 n분의 1이라고 보면 결국 요것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AN 더하기 BN이었던 거거든. 이렇게. 근데 요거 상수 수열이니까 1로 수렴하지. 요거 n분의 아까 0으로 수렴했잖아.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요게 이제 가능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분의 1 해서 1 플러스 0 이게 됐던 거지. 아까 물론 이제 초항, 둘장, 셋장 이걸 성질을 얘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질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극한을 계산할 때 썼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수열의 극한 계산 방법. 어떤 수열이 주어지면 초항, 두장, 셋장, 넷장 일일이 넣어갖고 걔네들이 어딜 향해 가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3n 더하기 4 이런 거 초항은 2분의 7, 둘째 항은 3분의 10, 셋째 항은 4분의 16. 이게 어딜 향해 가는지 보기가 애매하잖아. 눈에 확 보이는, 아까 예를 든 눈에 확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내가 처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 이런 경우. 함수의 극한에서도 최고 차수의 개수가 답이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니까 최고차항 개수 1, 0인 3.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결국 3을 향해 간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 개수 같을 때. 네,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공부했었는데, 분모 차수가 크면 분자보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게 차수가 같을 때야. n에 대한 차수지. n에 대한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겠지. 여기 되고, 두 번째, 분모가 차수가 크면 분자 차수보다 크면은 함수 극한 때와 마찬가지로 0. 다음에 세 번째,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크면, 이때는 이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최고차가 플러스였으면 무한대고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거지. 이렇게 함수 극한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역시 있어. 근데 함수 극한에서도 공부했지만 이 경우는 그 근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유리화를 하면은 무한대 꼴로 변형이 돼서 다시 이걸로 해석을 해주면 되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근호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다항식이면은 다항식이 나오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극한을 계산하면 된다.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 극한값의 대수관계라고 해갖고 그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배웠던 게 있었는데 수열 AN과 이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할 때 이런 경우 어떤 CN이라는 수열이 존재하는데 AN보다 크고 CN이 BN보다 작으면 이런 경우 이럴 때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 CN의 극한을 구할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극한 취하면 이퀄이 추가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만약 알파와 베타가 같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겠지. 그러면 얘의 극한은 알파이다. 이게 샌드위치 조임 정리라고 한다. 이게 함수 극한에서 똑같이 공부했던 거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 잠깐 보면은 이게 두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지. 수렴할 때 다음 값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극한의 성질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적용되고 얘 적용되고 얘 적용되고 얘 적용되고 그래서 이걸 처음이니까 일일이 다 써보면 함수 극한에서 했던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 b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근데 이제 요것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의 값이 2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는 상수수열이니까 극한 1 다음에 an의 극한 2 상수수열의 극한 3 더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몇몇 개의 그 교재 뭐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슈에르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본 겁니다.